여러분, 오늘 저 안 실장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지금 경기도나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정부가 여러분을 향해 투기꾼이라는 딱지를 붙이려 하고 있거든요. 집이 한 채뿐인데 투기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1주택자도 이제 투기 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정책의 실체와 그 부당성,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제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여기에 2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최대 40%를 추가로 공제받아서 합산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오래 보유하면 팔 때 합당하게 봐주겠다는 제도적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편안은 이 약속을 정면으로 깨겠다고 합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유 요건을 아예 폐지하고 거주 요건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공제 혜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실거주 없이 10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 공제율이 현행 40%대에서 단숨에 10%대까지 추락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80% 또는 10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간주 임대료까지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살지도 않는 집에서 살지도 않는 임대 수입을 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저 안 실장이 2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을 봐왔지만 이런 구조는 처음입니다. 보유 사실 자체를 죄로 만드는 세제. 제가 알기론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방식입니다.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서울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 집이 지금 40억 원이 됐습니다. 양도 차익은 30억 원입니다. 현행 제도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2년 거주 이력이 있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48%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약 4억 6,676만 원이 나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30억 차익에 대한 과세로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 요건이 폐지되면 공제율이 16%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양도세는 약 7억 9,940만 원으로 뜁니다. 3억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더 붙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자, 이분이 투기꾼입니까? 재산세도 냈고, 종합부동산세도 냈고, 건강보험료도 집값 기준으로 더 냈습니다. 보유 내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온 사람입니다. 단지 사정이 생겨서 그 집에서 살지 못했을 뿐인데 팔 때 가서 3억을 더 내라는 겁니다. 이게 과세입니까? 처벌입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방식에 대해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미 약속한 제도는 소급 적용돼선 안 됩니다. 이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이 정책에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이분들이 다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돼서 경기도, 충청도, 부산, 광주에 가 계신 분들,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고향으로 내려가 계신 분들, 건강 문제 때문에 본가에 머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투기꾼입니까? 2026년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받으려면 2개 과세 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해당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반허를 서울 그 집에서 살아야 거주자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억지로 서울로 올라오라는 겁니까?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정부는 한편으론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합니다. 균형 발전, 지방 이전 기업 지원, 이런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정작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서울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날립니다. 지방에서 살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세를 내고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페널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 안 실장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은 서울 중심의 시선으로 지방 국민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방에 산다는 것이 세금 페널티의 이유가 되는 나라, 이게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책의 타이밍을 주목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SNS에 비거주 1주택은 투기용이라는 발언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탑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입니다.
집 있는 사람 대 집 없는 사람으로 국민을 나눠서 유주택자를 향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누굽니까? 법인 명의로 수십 채를 굴리는 진짜 투기 세력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각종 절세 구조를 다 갖춰두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평범한 중산층 1주택자가 뒤집었습니다. 말뿐인 투기 건절, 실질적인 중산층 증세, 이게 이 정책의 진짜 얼굴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납세자들이 지켜온 가치관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규칙대로 자산을 쌓으면 나라가 그 신뢰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정책은 그 믿음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실거주 전환 가능성을 따져보십시오.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둘째, 매도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족 간 증여를 검토하십시오.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움직이는 것과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수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셋째, 2026년 말까지 연장된 상생 임대주택 특례를 꼭 확인하십시오. 이 특례를 활용하면 실거주 요건 없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일수록 정보가 재산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알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저 안 실장은 앞으로도 여러분 편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이 정책들을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분들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야 정책이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이 본 대본의 세금 시뮬레이션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실제 납세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십시오.